새로운 구호를 기다리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특집 경기도의 선택 11회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영선이고요. 옆에는 윤종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로써 딱 대선이 30일 남았습니다. 만 30일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판세를 좀 보면 역시나 초박빙 판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오차범위내 초박빙 승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설 연휴를 지나면서 판세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조금은 그래도 좀 이재명 후보보다는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보는데 어때요? 그렇죠. 설 연휴 직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띄었는데요. 네.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43.4%, 이재명 후보 38.1%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7%포인트에서 5.3%포인트로 커졌고요. 예.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44.6%, 이재명 후보 38.4%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윤 후보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3.0%포인트 상승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는데 KSOI 조사를 보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요 조사에서는 딱 오차범위 최상단에 걸려 있어요. 6.2%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딱 오차범위 최상단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내 1%포인트 내에서 초박빙인 조사들도 지금 여러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재명 후보가 또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또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앞서 언급한 조사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결과는 1%포인트 내 초박빙입니다. 윤석열 후보 36.6%, 이재명 후보 35.7%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불과 0.9%포인트입니다. 중앙일보가 역시 같은 업체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38.1%, 윤석열 후보 36.8%입니다. 1, 2위 순위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바뀐 건데요. 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정말 저희가 첫 시간부터 지금 뭐 매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예측이 어렵다. 1%포인트 차이 내에서 초박빙 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짜 여론조사 결과마다 다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세,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체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남자를 중심으로 20대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크게 앞서고 있고요. 예. 또 60대 이상 전통적인 지지층이죠. 이곳에서도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데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그 앞서고 있는 부분은 이 남자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거의 뭐 더블에 가까운 수차로 앞서고 있는 그런 조사도 제가 보긴 봤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초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저희가 이번 선거는 1%포인트 내
초박빙 승부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쭉 지금 네. 줄곧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설 연휴 기간에 이재명 후보에게 배우자 리스크가 나타났어요. 네.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경기도청 비서실 내에서 과잉 의전 논란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경기도 5급 비서였던 배모 씨와 제보자인 역시 경기도 비서 출신 A 씨 간의 일인데 이것을 마치 김혜경 씨가 사건을 주도한 것처럼 주요 언론에서 다루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 측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설 연휴 직전, 그러니까 1월 말에 다시금 상승세를 탔던 분위기에 악재로 작용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오늘로서 이제 30일 남은 거거든요. 네. 오늘 지나면 이제 앞에 숫자가 2로 바뀌어요. 네네. 정말 시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서 현재 이 박빙 판세에서 지금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죠. 네, 바로 두 가지 포인트. 2030 세대의 표심, 네. 또 경기도 표심이 중요한데요. 예. 예. 2030 세대의 표심, 이것도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우선 이 남자의 윤석열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예. 20대에서는 윤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고요. 30대에서는 조사에 따라서 1, 2위 후보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조세다. 30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사를 종합해 봤을 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세대별로 4050은 이재명, 네. 60대 이상은 윤석열, 여기에 스윙보터인 20대에서는 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30대는 여기가 이기기도 하고 저기도 이기기도 해서 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남은 또 한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변수, 어떻게 살펴볼까요? 예, 우선 역대 선거를 보면 예. 경기도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예.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서울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졌지만 인천 경기에서는 승리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박빙 승리를 거두면서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도 경기도, 여기에 인천까지 포함하면 최대 승부처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유권자가 서울 유권자보다 300만 명이 더 많다, 네. 이 말씀 드렸고요. 네. 거기에 또 인천의 유권자도 25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인천 경기 지역을 합치면 서울보다 550만 명이나 많은 네.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경기 유권자의 표심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경기일보와 인천일보가 공동으로 인천 경기 지역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결과는 역시 초박빙입니다. 역시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고, 현재 대선 판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조사인가요? 예, 인천일보, 경기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요. 예.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 4일과 5일 경기도와 인천 유권자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42.5%, 윤석열 후보 39%, 이어서 안철수 후보 8.3%, 심상정 후보 4.2%입니다. 인천에서는 이재명 후보 39.2%, 윤석열 후보 37.8%, 이어서 안철수 후보 8.8%, 심상정 후보 6.0%입니다. 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 뭐 화면으로도 보셨겠습니다만, 이 경기 인천의 표심, 경기 1000명, 인천 1000명, 네네. 요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이 조사의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역시 두 지역 모두 오차 범위 안에 든 결과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승자가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초박빙 승부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더욱이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리얼미터나 KSOI 조사의 경우를 보면, 그동안의 경기 인천 지역에서 열세를 나타냈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냅니다만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경기 인천 지역을 보면 뭐 박빙만 가져가도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서울에서는 윤 후보의 우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 또 인천까지 아울러서 확실히 승기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잡고 전국 판세를 이끌어가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첫 시간에도 지적했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 인천에서 최소한 접전구도만 만들어도 전체 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 인천, 그 중에서도 경기도에서 10%포인트에 가까운 압승을 거둬야 하거든요. 네. 선거전이 무르익을수록 경기도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혈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 저희가 줄곧 말씀드렸어요. 2030, 뭐, 그 중에서도 이제 20대, 그러니까 18세 이상 네. 29세까지의 표심과 경기 인천 지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최근래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29세의 지지나 인천 경기에서의 지지도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는요.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걸로 봤을 때, 더군다나 이제 이 세대별로 봤을 때 20대는 확실히 앞서 있잖아요. 거의 더블 네네네. 스코어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다소 유리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뭐 더 봐야 되겠죠? 다른 지역에서 또 뭐 치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어제 발표한 중앙일보 엠그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2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또 앞서는 조사도 아하, 있었고요. 네. 또 이번에 저희가 살펴본 음. 인천일보, 경기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각각 1000명씩 조사를 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국 단위가 전국 1000샘플을 갖고 보통 그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사는 예, 경기 지역만 경기도와 챙겨가요. 인천을 특화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산술적으로 확답을 할 수 없긴 하지만은 네. 경기일보와 인천일보 조사를 좀 더 참고하는 게 더 네. 맞지 않냐 싶고요. 현재 판세는 말 그대로 아직도 오리무중이고요. 네. 역대 대선과 비교해봐도 사실 대선 한 달 전에는 어느 정도 판세가 드러나는데 이처럼 판세가 이게 드러나지 않는 데서는 참 역대급이다. 그리고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만 18세부터 20대까지 표심 보면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만큼 현재도 스윙보터층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미소를 짓는 형국이긴 하지만은 선거가 네. 30일 정도 남았고 네. 또 스윙보터층인 20대 또 30대까지 포괄하는 2030 젊은층이 앞으로 TV 토론도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요. 네. 또 지지 후보를 또 어떻게든 변경하느냐, 네. 또 뭐 보수 단일화 부분, 뭐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 네. 또는 또 이재명 후보와 뭐 김동연 후보 같은 또 범여권 단일화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수도권의 표심이 또 이제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현재 상태에서 더 좁혀지느냐, 아니면 더 벌어지느냐, 또 인천 경기에서의 이 접전 구도에서 또 승부가 또 어느 추도 또 기우느냐. 결국은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지금 내기를 한다 그래도 누구한테 걸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이번 대선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왜 이제 끝까지 한번 가서 까보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지금 결국은 마지막 한 장의 카드, 뭐 포커로 치면 그런다면서요. 네네. 히든 카드 본다고 뭐 네네.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대체로 이 판세가 저희가 감히 뭐라고 뭐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는 결과가 나오기도 네네.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쭉 그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대선 특집 경기도의 선택 12회째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